돈이 어디에서 나에게 오는지 알고 있는가? 막연히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거나 사업 또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중앙은행에서 모든 돈을 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모르는 돈의 창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은행이 예금을 통해 대출을 발급하거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한다. 이 과정은 현금의 창조가 아닌 예금의 창조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중 일부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고객에게 대출로 제공한다. 이렇게 대출된 돈은 다시 은행 시스템 내에서 예금으로 취급되고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신용창조의 핵심은 지급준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비율에 따라 은행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은행은 고객의 예금 중 90%를 다른 고객에게 대출할 수 있다. 이 대출이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 은행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원래 중앙은행이 발행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경제 내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100억 원이 은행에 유통되면 이 돈은 다양한 대출과 예금 과정을 통해 최대 10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신용창조의 역사. 신용창조의 역사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초기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중한 금속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고 금세공업자는 금을 보관한다는 증서를 발행했다. 이 증서들은 결국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대 화폐의 전신이 되었다. 금세공업자는 고객이 맡긴 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는 실제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서를 발행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신용창조의 초기 형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용창조는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용창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혁신을 가져왔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도 함께 증가시켰다. 신용창조의 경제적 영향. 1. 경제성장 촉진. 신용창조는 기업과 가게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경기 변동 완화. 경기가 침체될 때 신용창조를 통해 기업과 가게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돕고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3. 금융산업 발달. 금융기관의 발달과 금융상품의 개발은 신용창조를 통해 통화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 4.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창조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신용창조를 통제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5. 금융위기의 위험. 신용창조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부실 대출 증가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창조로 인한 금융위기. 신용창조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는 주로 과도한 대출과 투자, 부실 금융상품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부채 수준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이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은행들이 과도한 신용 창조를 통해 부실 대출을 확대하고 이러한 대출을 기반으로 한 금융 파생 상품이 금융시장에 널리 퍼지면서 전 세계의 위기가 발생했다. 2.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90년대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후 긴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는 은행들과 개인들의 부동산과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이에 따른 신용 창조가 버블을 형성하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3. 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는 과도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신용 창조로 인한 부채 증가, 그리고 환율 방어 실패가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외화를 빌리게 됐고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 자구 대책을 실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고 상당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각각의 위기들은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신용 창조. 신용 창조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1. 적절한 규제와 감독. 은행의 신용 창조 활동은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관리하고 과도한 신용 확장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지급준비율 조정.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은행의 대출 능력과 신용 창조를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금융 교육과 투명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은행의 신용 창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더욱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경제적 다양성 증진. 경제 내에서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용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른 경제 시스템에서의 신용 창조. 다른 경제 시스템에서 신용 창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 창조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경제 내에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 시스템에서 비슷한 메커니즘을 따르지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정책, 금융 규제, 경제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낮아 은행이 보유한 예금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신용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다른 시스템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높거나 다른 형태의 금융 규제가 신용 창조에 제한을 두어 경제 내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신용 창조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신용 확장은 인플레이션 또는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경제 시스템은 이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